어제 이제 100분 동안 94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계신데 완전 무능이다. 그리고 유체이탈 암무화 잔치, 약속 대담, 약속 대련 얘기가 있다고 약속 대담이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신데 참 더 이상 뭐 이제 분석하고 이럴 거 없이 그냥. 아니 그러죠. 저러다가 이제 네. 이 남탓만 하게 되고 대통령이 남탓만 하게 되면 그건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나름 이제 고독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고급적인 말 나중에 나오죠. 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따뜻한 대통령이 되겠다.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나중에 하던데 저는 따뜻하다 이런 얘기 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뭐 강아지와 사진 찍은 거 이런 모습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정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또 어제 영상에 이제 보이는 그 좀 시간을 만들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얘기,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 얘기도 안 하고 해병대원 순직 얘기도 안 하고 따뜻하다고 하면서 그런 정작 따뜻하게 보도해야 될 사람들의 얘기에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정치 또 이제 국정 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인식이 결격된 분이죠. 네. 뭐 김건희 여사야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역대 부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그렇죠. 사실상 대통령보다 더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하여튼 겪어보지 못한 상황 이런 것들이 네. 모두를 진짜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응대와 정상적인 싸움도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어떻게 국민들 대응을 좀 해야 됩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마지막이 힘들고 좀 스스로들 관점에서는 좀 처참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엔 그렇게 스스로들 기준으로 보면 처참하게. 우선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 그냥 막 쥐락펴락하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뭐 대표 억지로 5등짜리 예. 만들고 만들었던 5등짜리 날리고 5등짜리. 한동훈 갖다 놓고 예.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또 한동훈 하고 약속 대련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또 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법적으로도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근거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당무 개입 논란이라든가. 당무 개입 논란, 그 뭐 정치 중립 네. 위반이죠. 그것도 그렇고 뭐 해병대 수사단 문제도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위험하고. 근데 그런 거를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게요. 뭐 대통령 부인이 영향력이 크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란 무엇이고 또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고 네.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부인은 또 어때야 돼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과 인식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네. 권력은 휘두르는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라든가 뭐 네. 물론 뭐 녹음입니다만 그런 걸 과거에 들어보면 그런 게 여실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누구도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불같고 공격적이고 그렇죠. 즉흥적이고 헛소리하면은 그야말로 뭐 거친 소리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과기부 장관한테 네. 대통령한테 정말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과기부 장관이 네.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입장문을 냈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습 불가한 거고요.
나는 매우 어려운 길을 간다고 보고요. 이제 네. 총선이 이제 그 분기점이 될 겁니다. 분기점이 될 거다. 예, 그래서 통상은 이제 국민들이나 야당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네. 무너지고 주저앉고 했는데 아마 여권 내에서 총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 네. 윤 대통령 안 되겠다 아하. 해서 아마 여권 내부에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네. 또 뭐 역사관이나 혹은 이런 것에 지도자의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 그렇죠. 대통령과 함께 하고 네. 어떤 어려움이 정치적으로 있어도 같이 가는데 그럴 만한 분이 아니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정치인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당에서부터 큰 균열이 일어나고 대통령 뒷발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 때 경험해 봤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지도자로서 동의하고 감동은커녕 함께할 만한 아무런 이 철학과 가치와 이런 것을 느끼질 못하고 네. 행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엄청난 이 발길질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 사실은 어제 이 대담 방영된 다음에 국민의 내부에 제가 짐작하기로는 큰일 났다. 특히 수도권 선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수위가 그냥 정치 공작을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거 없다. 아쉽다. 이 정도 표현만 나왔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글쎄요. 지금 총선 전에라도 뭔가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적어도 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100% 하고 싶은 대로 쥐락펴락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떠 있는 태양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태양 아래 그 태양을 햇빛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태양이 이제 두 개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태양이 그다음에 공천권도 예. 갖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의지 철학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교롭게 예.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을 때도 의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 전에는 막 연판장 돌리고 막 하고 들이받고 그랬는데 안 움직이고 예. 그만큼 정말 이 신호 포착이 빠른 게 또 네. 정치권이거든요.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리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반응을 좀 보도록 하고 자, 이 어제 이제 대담 내용 저희가 이 정도 좀 정리를 해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자 한동훈 비대위 평가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나이도 예. 이제 젊고 상대적으로 젊죠. 네. 그리고 외모도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술은 잘 안 한다고. 아니 뭐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예. 패셔너블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점이야 이제 외피적인 거고 예. 언어나 행동, 인식 이런 것들, 인식. 그다음에 방식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은 무조건 공격적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무조건 공격적이에요. 발언 그리고 누군가가 타겟이 있어야 돼요. 네. 항상 어떤 현안이나 뭐 있을 때 누군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취임 첫 일성이 운동권 세력 청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고 예. 자신의 정책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법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누구를 끌어들이고 누구를 표적을 하고 네. 스스로들한테 불리한 질문도 그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응대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너무 똑같아요.
아바타라는 그런 수식어가 맞다 그러면 지금 보면 그런데 둘 다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돌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돌까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제 관훈클럽 토론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거다. 이 발언도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던데. 그런 식이죠, 매사가.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이 이제 검사 독재 이걸 뭐 청산하는 그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받아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공격적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끌어들여서 뭐 불리한 게 있다면 그걸 좀 물타기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보면 스타벅스 커피 서민들의 못 오는 곳이다 스타벅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도 온라인에서 논란이 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 이제 생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도 좀 뭔가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면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다음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흑수저냐 금수저냐 네. 뭐 버스 요금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거보다요. 그분들의 인식 방식 그분들의 인식 체계와 네. 또 화법 또 태도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뭔가 분리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상인들하고. 네. 아니 뭐 전통시장 이거는 서민들이 오는 데고 스타벅스 이런 거는 예. 서민들이 오기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한쪽에 구애를 하고 한쪽 편을 드는데 네. 누군가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실수라기보다는 네. 그 논법과 인식이나 방식이 그래요. 그런 항상 그래요. 거기에 이제 경동시장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야, 그럼 한동훈 비대위 좀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선 앞두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옥석 구분과 네. 본질과 현상을 잘 구분을 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엔 내놓은 정책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재탕, 삼탕 아주 구태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뭐 수도권 돌아다니면서 뭐 그것도 있고 정치개혁 정치개혁 뭐 한다고 뭐 내놓은 것도 그렇고 국회의원 월급 깎아야 된다 하던데. 그것도 그렇고 이게 피상적으로 뭐 예.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아도요. 뭔가 저게 진실되지 못한 것 같다. 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본 장면이다. 이쯤 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총선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이제 신뢰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뢰라는 것은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제기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네. 또 이제 정치적인 행위나 태도를 통해서도 공천을 하는 방식과 네. 또 내용 태도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책도 없고 네. 내놓은 정책도 굉장히 구태스러운 방식과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도 사실 내가 보기엔 유인태 선배가 네네. 3류 기획사가 붙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3류 기획사. 저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그게 제가 그래서 팔도 사나이 한동훈 네네. 구태에서도 안 하는 구정치에서도 이미 청산되어진 것을 한다. 그 이제 옛날 이회창 총재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지역 가면 이 지역 연고. 여러분을 예, 제일 예. 사랑합니다. 저 지역 가면 저 지역 연고. 막 그래서 그때 왜 달나라 빼고는 이해창 총재 연고는 다 있다고 그런 이제 논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렇네. 부산 가서 네, 부산에서 부산 가서도 야구 봤다 그렇고. 이런 얘기. 그래서 사직에 자고 갔다. 아주 어설픈 쇼잉 이런 것에 지금 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과 정치적 행위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품격 있고 네. 또 진실되지 못하면요 국민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요.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과연 어떤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또 어떤 게 쇼잉인지 아닌지 알 거다. 말씀. 목련이 필 때쯤이면은 분명히 네. 목련이 피기 전에 분명히 판가름이 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목련 필 때쯤에는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련 피기 그때쯤 피기 전에 총선이면 총선 때면 알겠습니다. 최재성 수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촉이 맞을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